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일단은 30분봉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개장 초에 이제 고점을 일단은 넘겨놨는데 거래량을 분봉 기준에서는 오늘 기준의 거래량에서는 거래가 실리고 이제 강세의 기준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추세 우리가 원하는 탄력적인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 부분이 이제 최소 범위가 한 400만 주 정도 실려줘야 됩니다. 30분봉 기준이에요. 최소 400만 주가 실려주면 뭐 거래대금은 주가 올라와 있으니까 거래대금은 충분히 수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앞전 고점들 한 단계 한 단계 들어 올려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 부분이 아주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치까지는 되진 않아요. 52주 고가까지 32,000원까지 움직이려면 거래 대금이 또 월등히 수반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최근 거래일의 이제 고점 부분은 26,300원, 350원 뭐 이렇게 기준이 되고요. 요번에 이제 눌림목 받았을 때의 조정폭의 기준은 24,000원. 그 밑에 이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도한 매도 권역. 여기서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 거래가 둔화되면은 결론적으로 거래 둔화되면 변동성 캔들의 크기 자체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캔들의 몸통의 크기 특히. 그래서 요 기준점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30분봉에서 연출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요 30분봉을 좀 보면서 이제 그 공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비중 유지 조절만 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지금 1시 반인데 변동성이 뭐 큰 이슈가 나와서 뭐 변동성이 한번 또 빵 하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소 현재 위치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만큼 매매 사인 기준대로 기존 23,100원 수준의 비중 20%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편입 기준 잡을 때는 여기서는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기준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30분봉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분봉 기준에서는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은 됐죠. 수반되고 움직였는데 5분봉에서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멀리 당겨서 보면은 지금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그래서 앞전에 10월 뭐 13일 이후에 움직임 탄력이 강도 있게 나와준 건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점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지난주 월요일 날 고점 한번 넘겨줬고 이번 주에 한번 넘겨야죠. 이번 주에 한번 넘길 때 이제 거래가 또 수반되면 되는 거고. 그 여기도 이제 5분봉 기준에서는 최소 100만 주만 이렇게 실려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거래량까지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분봉에서 이제 너무 뭐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30분봉 정도에서 놓고 보시고 두산중공업의 전략 기준 설정하시면 무난하다. 근데 얘를 왜 이렇게 가지고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온 것이 오래간만이라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 자체가 5천억 이상이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 시장의 5위 전후 그 이상으로 또 1조 넘기고만 했을 때 거래대금 뭐 최상위로 1위로 뭐 이렇게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 기준에 이 정도만 형성을 해줘도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떠주면 이제 전서구형 상승 잉태 확인형 그렇게 떠주면요. 그러면 앞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 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제 잉태형 뜨고 변형 기준에 거래량 터지면서 월요일날 저렇게 들어올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변형 기준에 이렇게 이제 한 템포 두 템포 쉬어가도 상관없어요. 쉬어가고 나서 그 다음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뭘 쉬어가냐, 내일 당장 거래대금 터지면 되는 거지. 터지고 움직임 폭 주면 무난하겠다. 그래서 캔들 기준에 변형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들여다 놓고 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봉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 똑같아요. 앞전에 이제 샛별형이 떴을 때 요게 이제 저 샛별형의 기준이 어떻게 돼? 이 변형 샛별형, 요 샛별형 결론적으로 저런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아유 콧물이 이렇게 나올까요? 저런 흐름이 나와줬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5월 말부터 6월까지의 움직임 그 흐름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제 수반되는 흐름점이었다는 거죠. 위메이드가 저게 이제 9만 원대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9만 원 후반, 중반 후반. 그리고 나서 이제 위메이드도 따블이 난 거죠. 시가총액 3조에서 6조로 올라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봉상의 저 흐름 이후에 이번 주 기준의 월요일 화요일 거래가 그렇게 원활치는 않아요.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요 거래가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터져주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요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래서 11월 기준에 거래대금 부분 또 추세 부분의 강화가 충분히 연동될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2020년 이후에 흐름을 쭉 당겨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형성돼 있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이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여기서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다 살 수 있는 자락이 사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 쪽이 일단 어찌됐건 매수에 유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앞전 부분의 저 캔들의 흐름도 아래 꼬리 부분 몸통으로 인식하니까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까지. 그럼 30분 봉, 일주월 봉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텍스 전략 부분 잡아드리는데 글쎄 오늘 텍스 전략을 넣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거래는 월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만 일단 뭐 11월 1일자에 텍스 전략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 기준으로 해서 또 보고 그 다음에 25,000원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눌리면서 그 거래대금은 주가 눌리면서 거래대금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24,700원, 750원, 800원 뭐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그 앞전에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5월 26일부터인데 뭐 이 당시 기준에 27일 이 당시 기준에 뭐 이런 수익 범위들 그리고 10월 14일 13일 이후에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봅니다라고 14일부터 해서 계속 근데 이렇게 계속 개장 전에 노출해드리고 잡아드리고 그 기준점을 설정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매매를 뭐 결국은 못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만 원에 매도를 하시고 매도 성공하시고 또 일부 아쉽다 설명도 놓고 뭐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 당시 이제 주봉 기준에 5월 26일 주봉이에요. 다시 올라가네. 25,000원 그 고점 넘기면서 거래량 수반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샛별형이 뜨고 주봉 기준에 샛별형이 뜨고 갭상승에 거래가 터지고 저게 15,800원입니다. 5월 26일자에. 우리는 13,000원대부터 사실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일봉상의 13,000원대는 거래대금이 2,000억이 안 나옵니다. 개별 매매. 그리고 이제 2,000억 넘긴 게 5월 24일 날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이.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26일 날 양봉으로 나오면서 15,000원대 드디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의 기준이 잡힌 거고. 결론적으로 변형 샛별형의 기준 요 자락에서 27일 날 이제 주봉 보여드린 요 자락에서부터 계속 15,000원에서부터 32,000원까지. 근데 이제 다들 뭐 꼬리가 달려 있는데도 뭐 차익 실현 안 했 것처럼 차익 실현 해야 되잖아요. 차익 실현 하고 재편입해야 되잖아요. 위메이드가 쉽진 않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두산중공업 쪽의 경우에 요 그 32,0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온 게 3거래일 만에 3거래일 만에 어떻게 떨어졌어요? 3거래일 만에 밀려 떨어져서 23,0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 꼬리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잘 설정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비덴트도 아까 그 문자 드리고 18,500원 찍고 밀리면은 바로 매직 계산 보내드리고 차익 실현 쏴드렸어야 되는데 뭐 일부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들고 계신다. 문자 매매 사인 받고 이제 편입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그래서 변동성을 이제 일주 이하짜리 종목에서는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3조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생각하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요 기준에 22% 오르고 종가가 미끄러져 내려간 게 22% 오르고 11%대로 끝나요. 근데 이걸 차익 실현은 여기서 안 했다? 그리고 여기서 별로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2천억 터진 날이고, 음봉이죠? 여기가 이제 2천억 넘게 터지면서 양봉. 요게 이제 꼬리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꼬리가 달렸어요. 많이 달린 거예요, 사실. 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위치지만은,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위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들어가면 되거든. 그리고 이럴 때 음봉 떨어지면 이날 전량 매도, 또 꼬리 달리면 전량 매도. 그리고 이때는 사실상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었어요. 단기과열 시정 예고부터 해서 뭐 투자 주의 막. 결론적으로 3거래일 만에 23,000원대까지 내려오고 결국은 2만 원을 깨트리죠.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13,000원대 다 너도 나도 살 것 같잖아. 아니야, 못 사. 결국은 거래 대금 1,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고요. 2,000억 넘기면 보십시오. 작년에 고점을 넘기려면 거래대금 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뭐 체결강도 좋네요. 지금 127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의 일봉, 아까 제가 꼬리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라고 한 게 이날이에요. 절반 달렸어. 적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 수반되면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눈 떼고 정면으로 봐보세요. 이거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 가파를 때. 우리 지금 다원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들어오고 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 쉽지 않지. 나머지 마찬가지. 뭐 비덴트 같은 경우 어떻게 매매를 해? 못하지. 근데 이런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뭐 그 다음 날 개파락 나오고 양봉으로 돌릴 때, 그리고 꼬리 달리면 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대처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날은 전량 차익 실현한 이유 중에 하나가 31,650원 찍고 7%가 밀렸어요. 7%대. 근데 그걸 안 팔아? 예? 그럼 안 판다고 치면 그 다음날 이거를 음봉 떨어지는데 이걸 팔았겠냐고. 안 팔겠죠. 3거래일 만에 그게 떨어진 거예요. 다시 화면 보여드리는 게, 요 날이 21% 올라, 22%인가 올라왔다가 밀린 날. 그게 이제 요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꼬리 달린. 여기도 장중에 종가는 32,000원으로 올라와요. 근데 장중에 꼬리 달리고 이만큼 밀려 내려온 게 이게 7% 밀린 거, 7%. 근데 여기서 정리 안 한다고? 이날이 27%인가 오른 날인데.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다 보니 뒷부분에 저런 장대 음봉 떨어질 때, 분봉입니다. 20분봉. 장대 음봉 떨어질 때 그렇게 해서 3거래일 만에 23,000원 내려올 때, 그럴 때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흐름이 결론은 죄송합니다. 결론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져서 2만 원이 이탈이 됐어요. 잘 보시면 32,000원에서 요자락이 2만 원이 이탈된 거예요. 그죠? 18,000원대까지 내려왔을걸요? 그러나서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막 스타트 거래대금이 이때 터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게 붙는 거예요. 평균 단가 18,000원 넘기고 2만 원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일본 기준에서 개별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를 했다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요 날이잖아요. 요 날 변동성 확 터진 날. 이런 날 뭐 매집에서 다 샀습니다. 뻥쟁이들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거래대금 딱 터질 때 요때 이제 딱 들어가서 뭐 변동성 기준에 고점 대비 빌리면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거래대금이 유지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모멘텀은 원전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 단가 잡아놓고 뭐 비중 채워놓고 시가총액 뭐 13주짜리 20% 채워놓은 게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거래대금 터졌죠 이 기준에.
결국은 캔들 다 잡아놓고. 일단은 어찌됐건 이렇게 개장 전에 다 올려드리고 편입 기준 뭐 25,000원도 이렇게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또 미끄러져 내려오면 이제 분할 매수하고 25,900원이면 어때?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이제 분할 매수의 기준에서 단가를 조금씩만 낮춰놓으면 돼요. 그걸 뭐 내려온다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3에서 5% 등락 범위 정도. 그리고 이제 다 편입됐으면은 내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편입했으니까 무조건 들어 올려줘가 아니라 내가 편입한 이후에 누군가가 메이저가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수급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메이저가 이제 들려 올려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25,000원 넘겼어요. 그럼 오늘 문자 이제 10%로 나갔으니까 프로그램 70만 주씩 들어오면서의 또 자체 수급이 있으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두산중공업 편입 단가 기준이 매매 사인 드린 부분이 24,450원, 그리고 전거래일이 24,350원 뭐 이렇게 신규 편입자들, 기존 편입자들은 물량 갖고 계시는 위치니까. 그러면 추가 편입 5% 범위를 신규 편입자 기준에서 5% 추가 15% 편입 이렇게 되는 거죠. 비중이 이제 채워지신 분들은 뭐 그래 문자 사인 오는갑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중이 안 채워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3% 등락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뭐 전거래일에 또 저점 대비해서 편입 설정 범위 잡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는 거래가 터진다라고 기준을 잡고 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걸 왜 못 잡아? 이거를 28,000원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형식상 잡아놓은 단가의 기준인 거고, 형식상.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몸도 안 좋고 했는데도 야간에 어찌됐건 편입의 기준 또 변동성 확대의 기준 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야간 무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 하냐고. 그죠? 그러면 그 VIP 회원님들께서는 과금을 하고 듣고 계시니까 당연히 내가 돈 내고 들어오는데 말 들어야지 하고 편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했을 땐 같이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을 해보신다고.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개장 전에 올려드리거나 뭐 하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다 올라가고 나면 이러고 밀려 내려오면 이제 저점 편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오면은 일단 어찌됐든 분할 매수 차원에서 단가 낮춰놓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밀려 내려오면 저봐 못 가잖아 밀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이제 30분분 말씀드린 것처럼 흥분해서 대처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쪽에 들어와 있고 어차피 이제 변동성의 확장 부분을 들여다놓고 보고 있으니, 지금 이러한 그 400만 주 30분 봉의 기준에 400만 주씩. 그러니까 다음 30분 봉 이번에는 400만 주가 안 실리겠죠. 그러면 이제 2시부터 해서 그 기준에 4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오면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제 고점 돌파 부분들이 나오겠죠. 25,000원대가 아니라 25,500원 또 그 위쪽 계속.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 이제 하루하루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추세를 놓고 본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준 잡아드렸던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일본 기준에서 이제 계속 26일자 방송 원고예요. 저런 수익 기준을 이제 좀 잡아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뭐 이런 수익 기준 또 수익 나시고 이제 뭐 공부하시는 이런 기준처럼 수익이 나서 재밌으면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를 하시게 되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오시면 이제는 그 1+1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1+1+1이 아니라 이벤트 할 때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기준 잡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동영상 교육 교재 VOD 다 드릴 때 그 활용하시고, 그리고 6+6 진행해 드리니까 6+6 그 기준에서 이벤트 할 때 동참하셔서 현금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상 전화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신규 편입자들께서는 이제 15% 비중까지 보셔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 살짝 있고 눌려도
수급범위 긍정적이고 기본 거래량은 터져 있고 거래량 거래대금 순위가 1,800억이면은 오늘 어찌됐건 20위 안에 여기서 좀 더 터져주면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거래대금만 최상위에 계속 유지가 되면은 결코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기준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